새벽 4시 50분, 윤설아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캄캄한 방 안,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설아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두꺼운 원서 교재들, 수많은 형광펜 자국이 얼룩진 노트, 그리고 다음 해 5월로 예정된 졸업시험, A레벨 관련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설아는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나이지만 해외 국제학교의 시스템상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빠른 08년생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늘 한 발 앞서 걸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했다. 특히 지금은 최종 대학 원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이자 졸업시험이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초입이었다. 그녀가 지원한 대학들은 하나같이 까다로운 입학 과정을 요구했고 그 부담감은 마치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다. 괜찮아, 괜찮아. 설아는 작게 속삭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영어 교재를 펼쳤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녀는 활자에 집중하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시선이 문득 책상 구석에 놓인 작은 메모지에 닿았다. 어제 하굣길 늘 함께 택시를 타는 후배 이서준이 건넨 것이다. 손글씨는 단정했고 메모지 위에는 삐뚤빼뚤하게 그려진 강아지 그림 옆에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누나, 오늘 발표 준비 너무 멋있었어요. 늦게까지 하지 말고 오늘은 꼭 11시 전에 자요. 약속.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옅게 미소 지었다. 이서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설아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몇 달 전부터 자연스레 하굣길 택시 동행자가 되었다. 그는 항상 설아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굳이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때로는 이렇게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불쑥 내밀곤 했다. 서준의 존재는 설아의 삭막한 일상에 스며든 한 줄기 따뜻한 햇살 같았다. 하지만 설아는 그 햇살에 깊이 몸을 맡기는 것을 경계했다. 그녀는 곧 이 도시를 떠날 사람이었다. 합격 발표가 나고 5월에 졸업을 하면 그녀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 계획에 이서준이라는 변수를 넣고 싶지 않았다. 곧 흩어질 인연에게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설아는 메모지를 책 속에 끼워 넣었다. 다시 현실, 다시 공부. 그녀는 모든 감정적인 충동을 억눌렀다. 이 학교 생활은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설아는 아침 7시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보다는 도서관 구석에 틀어박혀 논문을 읽거나 추가 자료를 정리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설아는 같은 학년 친구 은지와 마주 앉았다. 은지는 이미 유럽권 대학에 조기 합격하여 여유가 넘쳤다. 야, 너 너무 그렇게 살지 마. 얼굴이 흑빛이야. 나처럼 좀 쉬엄쉬엄해. 은지가 설아의 식판에 있는 풀만 가득한 샐러드를 보며 말했다. 너는 합격했으니까 아는 소리잖아. 설아는 냉랭하게 대꾸했다. 나는 아직이야. 내가 목표한 학교는 아직 발표도 안 났고 혹시 떨어지면 플랜 B도 준비해야 해. A 대학은 붙을 거야. 내 성적이면 당연하지. 장담 못해. 알잖아, 내가 지원한 과는 실러버스가 까다로워서 에세이 하나하나가 전부 변수라고.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예유, 너 이러다 졸업 전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아, 맞다. 너 요즘 이서준이랑 같이 택시 탄다며? 걔 너 엄청 신경 쓰는 것 같더라. 설아는 순간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봤어. 지난번에 내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정리하다가 코피 났을 때 걔가 얼마나 당황하면서 너한테 휴지 가져다주고 물 챙겨주던지. 그냥 후배가 선배한테 그러는 거 이상이던데. 은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설아를 관찰했다. 설아는 은지의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착한 후배야. 그리고 내가 걔랑 집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거지. 별다른 의미 없어. 너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나 지금 누구 만날 여유도 없고 곧 떠날 사람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설아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처럼 별표 사인 떠날 사람 별표 사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단어는 그녀의 마음속에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었다. 그때 식판을 들고 서 있던 서준이 설아와 은지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누나, 은지 누나. 안녕하세요. 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서준아. 너 아까 설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은지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설아는 은지의 팔을 꼬집으며 눈치를 주었다. 서준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누나, 아까 쉬는 시간에 드린 자료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응, 고마워, 서준아. 설아가 애써 미소 지었다.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은지는 서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봐, 너한테 눈을 못 떼잖아. 저 정도면 좋아요 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해요 누르는 거야. 너도 좀 인간적으로 걔한테 너무 벽치지 마. 걔 상처받겠다. 설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은지는 서준의 순수한 호의를 호감으로 단정했지만 설아에게는 그 호감이 부담 그 이상이었다. 서준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설아는 자신의 감정 또한 함께 흔들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흔들림이 자신이 쌓아 올린 미래 계획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다. 3. 며칠 후 설아에게 첫 번째 대학 원서의 결과가 통보되었다. 그녀가 가장 가고 싶었던 북미 지역의 명문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이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are unable to offer you admission. 불합격이었다. 설아는 순간적으로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쏟아부은 수많은 새벽, 포기했던 주말, 마셨던 커피의 양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A 대학 합격은 그녀에게 단순한 입학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노력, 그녀의 고독한 선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설아는 메일을 닫았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과목 책을 펼쳤다. 하지만 손은 떨렸고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하굣길. 학교 밖 현관에서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은 설아를 보자마자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미 소문은 교내에 빠르게 퍼져 있었다. 누나 많이 기다렸죠? 죄송해요. 서준이 말했다. 괜찮아. 설아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택시 뒷좌석. 설아는 창밖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서준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설아의 긴장된 어깨와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누나, 혹시... 서준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아는 창밖에서 서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뭘 알아? 설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준은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제가 누나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누나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옆에서 봤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쪼개 썼는지 아니까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많잖아요. 서준의 진심 어린 위로가 오히려 설아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서준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너는 내 학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준아. 설아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남은 원서에 집중해야 하고 5월 시험도 준비해야 해. 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것은 변명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따뜻한 시선이 자신의 벽을 허물까 봐 두려웠다. 그의 위로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까 봐 무서웠다. 제가 누나한테 신경 쓰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순수한 상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해지기로 결심했다. 응, 좀 그래. 그리고 나 곧 떠날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설아는 다시 한번 별표 사인 떠날 사람 별표 사인이라는 단어를 방패처럼 사용했다. 너랑 나는 이제 곧 각자의 길을 갈 거고 여기서 감정을 낭비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 이만하자, 서준아. 서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택시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다. 서준의 침묵은 설아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죄책감을 만들어냈다. 택시가 서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서준은 문을 열기 전 설아에게 짧게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을 짧게 했나 봐요. 내일, 그럼 제가 먼저 학교를 나갈게요. 그는 택시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설아의 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설아는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택시가 다시 출발했고 설아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와 아픔이 밀려왔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서준의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 잘한 거야. 어차피 끝날 인연이야. 설아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서준의 상처받은 눈빛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다음 날. 설아는 등교하는 내내 서준을 마주칠까 봐 신경이 곤두섰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복도를 살피고 점심시간에는 서준이 오지 않을 만한 도서관 구석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하굣길. 설아는 늘 서준과 만나던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평소보다 10분 정도 늦게 천천히 학교를 나섰다. 혹시라도 서준이 아직 택시 정류장에 남아있을까 봐 걱정되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설아는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서준은 정말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설아는 혼자 택시에 올랐다. 텅 빈 뒷좌석. 평소에는 서준의 존재로 인해 느껴지지 않던 공간의 공허함이 설아를 덮쳤다. 라디오 소리만이 낯설게 크게 들렸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탔을 때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해서도 설아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어제 서준에게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학교 공식 커뮤니티 채팅방에 올라온 단체 메시지였다. 학생회장 긴급 공지입니다. 이서준 학생이 오늘 학교 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손목에 반깁스를 하고 며칠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등교가 어려울 예정입니다. 설아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몸이 굳었다. 서준이 사고가 났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따로 택시를 타자고 말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만약 어제 그가 평소처럼 자신과 함께 택시를 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설아는 곧바로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어제 자신이 그에게 했던 냉정한 말 때문에 지금 연락하는 것이 이선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웠다. 괜찮아. 그냥 단체 메시지를 보고 걱정돼서 연락하는 거야. 선배로서 당연한 거잖아. 설아는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설아 서준아. 학생회장 메시지 봤어. 괜찮아? 많이 다친 건 아니지?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서준 누나. 괜찮아요. 그냥 손목을 조금 삐끗했어요. 누나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설아 놀라긴. 걱정했지. 괜찮다니 다행이다. 며칠 쉬어야 하는 거지? 공부는 어떡하고? 서준 네. 깁스 때문에 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는 다음 주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아 그래.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설아는 대화를 여기서 끊으려 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서준은 손목을 다쳤으니 필기나 책을 드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터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설아 혹시 불편한 거 없니? 필기해야 할 거나 학교에서 급하게 받아야 하는 자료 같은 거.
혹시 있으면 내가 대신 챙겨줄 수 있어. 서준 괜찮아요, 누나. 저 때문에 누나 공부 방해될까 봐. 설아 괜찮아. 너 때문에 내가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 이건 선배로서 챙겨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마. 서준은 한참 동안 답장이 없었다. 설아는 자신이 또 너무 오지랖을 부린 건가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때 서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서준 누나, 고마워요. 사실 오늘 과학 숙제를 친구한테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직접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괜찮으시면 내일 저한테 잠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집은 아시아나요. 설아는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서준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 때문에 안도했다. 이것은 그녀가 어제 그에게 주었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설아 내일 오후에 내가 내 집으로 갈게.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연락해줘. 서준 네, 누나. 고마워요. 잘 자요. 설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서준의 사고 소식은 안타까웠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서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단지 곧 떠날 사람으로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설아는 서준에게 줄 과학 숙제 자료와 함께 그가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허브티와 비스킷을 챙겼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단순한 선배의 방문이어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준의 집은 설아의 집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 설아는 서준의 집 앞에서 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서준이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른손에는 흰색 반깁스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누나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들어오세요. 서준이 문을 열었다. 서준의 집은 깔끔하고 단정했다. 거실에는 햇살이 잘 들어왔고 큰 책장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와달라고 해서 죄송해요. 서준이 반대편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먼저 오겠다고 한 건데 뭐. 손은 어때? 많이 아파? 설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준의 손목을 보았다. 조금 욱신거리는데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누나 이것 때문에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운전을 조심하지 못한 탓이에요. 서준은 어제의 차가웠던 대화를 먼저 꺼냈다. 설아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는 서준의 모습에 미안함을 느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서준아. 내가 나한테 보여준 배려를 부담으로 치부해서 미안해. 서준은 설아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누나, 저는 누나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누나를 응원해요. 누나의 힘든 시기에 제가 부담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조용히 옆에서 응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누나가 선을 그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많이 속상했지만 누나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서준의 솔직한 고백에 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설아는 가져온 허브티 봉투를 서준에게 건넸다. 이거, 너 쉬면서 마시라고. 과학 자료는 여기 있어. 내 친구한테 받았어. 고마워요, 누나. 서준은 깁스하지 않은 왼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조용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어제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누나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뭔데? 제가 지금 손을 못 써서 노트북으로 필기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타자가 좀 힘들어요. 혹시 잠시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설아는 서준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서준은 설아의 옆에 앉아 필요한 파일들을 열어주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서준이 필기해둔 방대한 양의 고2 과정 노트들이 펼쳐졌다. 설아는 그의 꼼꼼함에 놀랐다.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누모다는 아니죠. 누나만큼 열심히 해야 저도 누나처럼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준이 옅게 웃었다. 설아는 그의 미소에 마음이 놓였다. 그 미소에는 어제의 상처가 말끔히 씻겨 내려간 듯했다. 설아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타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학업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대화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 6.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다. 설아는 2시간 가까이 서준의 필기 정리를 도와주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아니었으면 저 이거 못했을 거예요. 서준이 감사함이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별말씀을. 쉬엄쉬엄해. 나 이제 가봐야겠다. 설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준은 현관까지 설아를 배웅했다. 문 앞에서 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설아에게 늘 건네주던 레몬맛 사탕이었다. 누나 이거. 서준이 왼손으로 사탕을 건넸다. 어제 누나한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어요. 누나가 왜 저한테 벽을 치시는지. 누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저한테 마음 쓰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설아는 아무 말 없이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요, 누나. 서준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누나 떠나는 게 저에게는 너무 아쉽고 속상해요. 하지만 누나의 꿈이 중요해요. 저는 누나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저 때문에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준아, 저는 그냥 누나의 옆에 있을 거예요. 누가 힘들 때 기대는 벽, 혹은 누나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요. 올해 누나가 졸업하고 떠나도 괜찮아요. 그때까지 누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서준은 설아의 경계를 허무는 대신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누나가 저를 후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누나, 저한테 벽 세우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제가 주는 위로와 도움을 받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서준의 이 고백은 설아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로지 설아의 안녕과 성공만을 빌고 있었다. 설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어제 이후로 처음 지어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고마워, 서준아. 설아는 사탕을 받아들었다. 내 마음 잘 알았어. 그리고 미안해. 다시 한번 고마워. 아닙니다. 서준은 환하게 웃었다. 누나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저한테 기대세요.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택시 잡아놓을게요.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요. 제가 택시 탈 때까지 누나 짐 들어드릴게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설아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두워진 복도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서준의 따뜻한 배려로 환하게 밝아져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서준은 이제 단순히 그녀의 하굣길 동반자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걸어가는 별표 쌓인 미완의 계절 별표 쌓인을 채워주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설아는 아직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곧 떠날 사람이라는 현실과 서준을 향한 미묘한 감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미완의 계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PHNE의 내부 소제목 1, 2, 3 등을 모두 삭제하고 깔끔하게 연결된 순수한 텍스트 형식으로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미완의 계절 PHNE. 서준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집에서 요양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설아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했다. 매일 아침 새벽 홀로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줄 때마다 그녀는 문득 서준이 보냈던 응원 메시지나
손수건을 건네던 조심스러운 손짓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굣길, 텅 빈 택시 뒷좌석에 앉을 때면 서준이 앉았던 자리가 낯설게 공허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졌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으로 인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서준에게 연락했다. 서준은 설아의 연락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결같이 따뜻하고 밝게 응대했다. 설아, 오늘 역사 숙제 자료 너의 반 친구한테 받아서 사진 찍어 보냈어. 필기할 때 불편하진 않니? 서준, 와, 누나. 역시. 감사합니다. 필기는 아직 좀 힘들긴 한데 누나가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누나 덕분에 공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설아, 잘 됐다. 다음 주까지는 푹 쉬어야 해. 서준, 누나, 혹시 지금 많이 바쁘세요? 제가 누나 방해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설아, 아니, 괜찮아. 나도 막 잠깐 쉬려던 참이었어. 사실 설아는 그 순간에도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하지만 서준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았다. 서준, 누나. 제가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러는데 누나 목소리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잠깐만 전화해도 될까요? 5분만 할게요. 설은 서준의 솔직하고 담백한 요청에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서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설아, 응, 전화해. 전화벨이 울렸고 설아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설아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떨렸다. 누나.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활기찼다. 혹시 누나 지금 독서실 같은 데 계세요? 목소리가 되게 작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나 집이야. 그냥 조용히 하던 습관 때문에. 설아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 계속 밤샘 공부하는 거 제가 알아요.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설은 그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간질거렸다. 글쎄, 아직 할 게 많아서 새벽 2시 정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 안 돼요, 누나. 오늘은 꼭 1시까지만 하세요. 제가 누나한테 1시 되면 문자 보낼게요. 그때 되면 펜 놓고 무조건 주무셔야 해요. 그래야 내일 컨디션도 좋죠. 서준은 단호했다. 설아는 그의 강요 아닌 강요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고독한 공부를 함께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기분이었다. 알았어. 내 말대로 1시에는 펜 놓을게. 약속입니다. 서준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누나, 그럼 저는 누나 목소리 들으면서 숙제 정리할게요. 제가 집중할 수 있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만 켜 놓아주세요. 응, 알았어. 그 후로 약 10분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는 서준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연필을 쥐고 뭔가 메모하는 듯한 소리만이 작게 들려왔다. 설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고 문제집에 집중했다. 서준의 목소리 대신 그의 존재감이 그녀의 새벽 공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며칠 동안 설아와 서준은 전화 통화를 반복했고 그들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설아는 더 이상 서준에게 벽을 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다정한 보살핌과 진심 어린 응원이 자신이 입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곧 떠날 사람이라는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또 다른 대학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설아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메일을 열었을 때 그녀는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중위권에 속하는 이 대학은 그녀의 안전망이었지만 불합격의 고통을 겪은 후라 이 소식은 그녀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서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서준은 아직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설아는 하교하는 길에 은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야, 나 B대학 붙었어. 조기 합격은 아니지만 일단 보험 하나는 든 것 같아. 설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와, 축하해. 너 드디어 살았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은지는 진심으로 설아를 축하해 주었다. 이제 A 대학만 잘 되면 되겠네. 응, A 대학은 아직 발표가 좀 남았어. 이제 5월 시험 준비에 집중해야지. 은지는 설아의 얼굴이 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보고 말했다. 너 확실히 서준이랑 다시 잘 지내고 나서부터 표정이 밝아졌다. 걔가 너한테 에너지를 주나 봐. 설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서준은 분명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준이한테도 이 소식 전했어. 은지가 물었다. 아니, 아직 못했어. 전화해봐야지. 전화 말고 직접 가봐. 걔 아직 손목도 불편하고 심심할 거야. 너 합격 소식 직접 알려주면 걔도 엄청 좋아할걸. 너한테 진심인 것 같던데. 은지는 설아를 부추겼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서준의 집에 또 가는 것은 왠지 모르게 설레고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서준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 잠깐 들렀다 가야겠다. 너 먼저 가. 설아가 말했다. 설아는 급히 약국에 들러 서준의 깁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수 밴드와 비타민 음료를 샀다. 그리고 서둘러 서준의 집으로 향했다. 서준은 설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혹시 놓고 간 거 있으세요? 서준이 문을 열며 물었다. 아니, 그냥 너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고 싶어서. 설아가 웃으며 서준에게 비타민 음료와 밴드를 건넸다. 나 비대학 합격했어. 서준은 그 자리에서 활짝 웃었다.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진짜요? 아, 누나. 축하드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요. 서준은 너무 기쁜 나머지 오른손을 쓸 뻔하다가 깁스 때문에 멈칫했다. 고마워, 서준아. 설아는 서준의 진심 어린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축하와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이었다. 서준은 설아를 거실로 안내했다. 잠깐만요, 누나. 제가 축하 케이크는 못 사왔지만 저의 엄마가 어제 만들어 놓으신 딸기 파이가 있어요. 제가 따뜻한 홍차랑 같이 드릴게요. 서준은 주방으로 서둘러 갔고 설아는 거실에 앉아 서준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깁스 때문에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지만 설아를 챙기는 손길은 섬세하고 정성이 가득했다. 잠시 후 서준은 파이 접시와 홍차 2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왔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누나. 서준이 말했다. 설아는 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진짜 맛있다. 내 어머니 요리 잘하시네. 엄마 누나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누나가 저 자료도 챙겨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괜찮으시면 저의 엄마도 한번 뵙고 가세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설아는 살짝 당황했다. 서준의 부모님을 뵙는 것은 이 관계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아 어색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합격 소식을 축하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설아가 곧 졸업하고 떠나게 될 미래로 이어졌다. 누나, 혹시 나중에 A 대학에도 합격하시면 정말 그 나라로 바로 떠나시는 거예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아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응, 아마 그럴 거야. 올해 졸업 시험 끝나면 바로 출국 준비해야지. 그럼 혹시 저희가 롱디를 한다고 해도 정말 괜찮으세요? 서준이 마침내 가장 민감한 질문을 꺼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설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서준이 돌려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설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서준을 향한 호감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서준아, 나는 내 마음 잘 알아. 설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사실 너한테 많이 기대고 있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고. 하지만
롱디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연애를 막 시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집중할 수 없을 때 오는 공허함이 너무 클 거야. 저는 괜찮아요, 누나.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나가 다른 나라에 있어도 저는 매일매일 누나랑 연락하고 화상 통화할 자신 있어요. 저는 누나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바쁜 사람이 되더라도 저를 믿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내년에 고3이 되지만 저는 누나를 기다릴 수 있어요. 서준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고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설아는 그의 진심 앞에 더 이상 곧 떠날 사람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었다. 나도 내가 좋아. 설아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은 서준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 하지만 내가 졸업하고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너무 깊은 관계로 가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입시 부담을 알잖아.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서도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시간이 필요해. 우리 졸업 전까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갖자. 서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설아와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했다. 네, 누나. 좋아요. 저는 누나의 모든 결정에 따를 거예요. 누나의 입시가 가장 중요하죠. 저는 조용히 누나 옆에서 누나를 응원하고 기다릴 거예요. 약속해요. 서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살짝 들썩였다. 그 순간 설아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비록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서준과 함께 만들어갈 미완의 계절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서준의 손목 깁스가 풀리고 그는 일주일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복귀는 설아에게 또 다른 감정의 시험대가 되었다. 학교에서의 서준과 설아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서준은 설아에게 깍듯한 후배였고 설아는 서준에게 다정한 선배였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점심시간 서준은 설아의 테이블 근처를 맴돌았고 쉬는 시간에는 조용히 설아의 사물함에 그녀가 좋아하는 레몬 맛 사탕과 따뜻한 유자차를 넣어두었다. 이 모든 배려는 아무도 모르게 오직 설아만이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굣길. 다시 두 사람이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게 되었을 때 설아는 어색함 대신 편안함과 설렘을 느꼈다. 택시 안에서 서준은 이제 숨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누나 오늘 국어 시간에 발표하는 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서준이 말했다. 에이, 나도 떨었어. 너한테 안 보이려고 노력한 거지. 설아가 웃었다. 아니요. 진짜 멋있었어요. 저는 누나가 하는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여요. 서준은 설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설아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너 왜 이렇게 말이 느는 것 같지? 누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서준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누나 저희가 5월까지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누나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혹시 대학 가서도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깊은 내면과 미래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변모했다. 설아는 서준에게 자신의 꿈, 목표, 그리고 입시 과정에서 겪었던 불안과 고독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설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때로는 깊은 공감으로, 때로는 긍정적인 격려로 그녀를 지지했다. 어느 날, 설아는 서준에게 자신의 유학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너랑 시차가 거의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 만약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한다면 너는 새벽에 자야 할 때 나랑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어. 나는 그게 내 학업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돼. 서준은 설아의 손목을 잡았다. 깁스가 풀린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누나, 저는 누나랑 이야기하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누나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었어요. 제가 누나 있는 곳으로 바로 가지는 못해도 나중에 꼭 누나 있는 나라로 여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맞출게요. 서준의 확고한 태도에 설아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준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부여하는 안정감과 신뢰는 그녀의 불안정한 입시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 설아와 서준이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된 후 그들의 일상에는 달콤한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었기에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솔직하고 애틋해졌다. 설아는 입시가 끝났다는 해방감과 서준의 사랑을 받는 행복감으로 내일이 충만했다. 학교에서의 설아는 여전히 차분하고 우등생의 모습이었지만 서준과 단둘이 있을 때면 숨겨왔던 소녀 같은 미소를 자주 지었다. 서준은 설아의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담아냈다. 하굣길 택시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데이트 공간이 되었다. 좁은 뒷좌석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거나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속삭였다. 어느 날 택시 안에서 서준이 설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물었다. 누나, 혹시 저한테 말 못할 고민 같은 거 없으세요? 요즘 가끔 멍하니 계시는 것 같아서요.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서준에게로 돌렸다. 고민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졌어.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서. 설아는 대학 합격 후 출국 준비를 시작했다. 기숙사 신청, 비자 발급, 짐 정리 등 복잡하고 현실적인 절차들이 그녀의 코앞에 놓여 있었다. 올해 졸업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가끔 불안해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몇 달 뒤에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게. 설아는 말끝을 흐렸다. 서준은 설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저는 누나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누나가 옆에 없는 시간은 많이 힘들겠지만 저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누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적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누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깊고 진한 추억을 만들면 되죠. 안 그래요? 서준의 긍정적인 태도는 설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늘 설아의 불안을 잠재우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다. 서준아, 너는 정말 어른스러워. 설아가 미소 지었다. 누나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누나를 응원하고 기다리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는 이미 성숙해진 것 같아요. 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의 데이트는 주로 학교가 끝난 후였다. 서준은 아직 고2였기에 설아는 서준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했다. 하지만 서준은 오히려 설아와의 데이트가 자신이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며 설아를 안심시켰다. 누나, 주말에 저의 엄마가 집을 비우시는데 저랑 같이 공부 데이트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공부 데이트? 네, 제가 누나 올 졸업 시험 준비하는 거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때까지 고3 준비 열심히 할게요. 밥은 제가 누나 좋아하는 거 시켜드릴게요. 설아는 서준의 제안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집은 그녀의 방보다 훨씬 넓고 밝았으며 서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졌다. 주말 오후, 설아는 서준의 집을 찾았다. 거실에는 이미 공부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서준은 설아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고 그녀의 책상에 놓을 예쁜 포스트잇까지 챙겨주었다. 누나, 제가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공부하면 말해주세요. 아니, 괜찮아. 너 있는 게 오히려 집중이 잘 돼. 설아는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각자의 책에 집중했다. 설아는 A레벨 시험을 위한 어려운 역사 논문들을 읽었고 서준은 다음 학년의 선행 학습을 시작했다. 서준은 설아의 시험 범위를 미리 살펴보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그녀의 책상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오랜 시간 집중하던 설아가 잠시 펜을 놓고 스트레칭을 할 때 서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누나, 잠깐 쉬어요. 서준이 설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었다. 저 때문에 목이랑 어깨 뭉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밥 시켜 놓을게요. 누나, 오늘 삼겹살 먹을래요? 아니면 파스타.
삼겹살은 좀 그렇고. 오는 매콤한 거 먹고 싶어. 떡볶이 어때? 좋아요. 제가 누나 입맛에 딱 맞는 매운 떡볶이로 시켜드릴게요. 서준은 배달 앱을 뒤적거렸고 설아는 그의 옆에서 기대어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보았다. 이처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설아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다. 떡볶이를 기다리는 동안 서준은 설아의 책상에 놓인 대학 기숙사 안내 책자를 보았다. 누나 이거 기숙사 신청하는 거예요? 응, 이제 곧 신청해야 해. 서준은 책자를 펼쳐보더니 기숙사 사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와, 좋네요. 누나 방에는 꼭 한국에서 가져간 예쁜 물건들 많이 놓으세요. 외롭지 않게요. 응, 내가 골라준 예쁜 스탠드도 가져갈 거야. 서준은 다시 설아의 손을 잡았다. 누나, 제가 가서 누나 방 꾸며주고 싶다. 그러게. 내가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설아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설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저는 꼭 갈 거예요. 누나가 보고 싶어 하면 제가 올 졸업시험 끝나고 바로 여름 방학 때 누나 보러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용돈 모을게요. 설아는 서준의 약속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그래. 꼭 와야 해. 내가 거기서 너 기다릴게. 행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곧 3월의 끝자락이 다가왔다. 설아는 이제 졸업반의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서준과의 관계를 최대한 깊고 견고하게 다지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는 졸업생들을 위한 학교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해외 유학과 장거리 연애의 현실과 극복 방안이었다. 설아는 이 주제에 이끌리듯 맨 앞자리에 앉았다. 강연자는 유학 경험이 있는 상담 심리 전문가였다. 그는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했다. 장거리 연애는 일주일에 한 번 화상통화나 메일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별표 사인 신뢰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공유 별표 사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은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외로움 때문에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곤 합니다. 강연자의 말이 설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와 서준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고 곧바로 롱디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유학 생활은 매우 바쁘고 고독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을 따라가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연인에게까지 에너지를 쏟지 못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것이 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연인 역시 상대방의 바쁜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세미나가 끝난 후 설아의 마음속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 놓은 듯했다. 그녀는 서준의 헌신적인 사랑을 믿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자신이 그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졌다. 그날 하굣길. 설아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택시 안에서 서준은 설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누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설아는 한참 망설이다가 오늘 들었던 세미나 이야기를 서준에게 털어놓았다. 서준아, 나 너무 무서워.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내가 거기 가서 바빠지면 너한테 연락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봐. 설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준은 설아의 손을 들어 자신의 뺨에 댔다. 누나는 저에게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 삶의 가장 큰 별표 사인 선물 별표 사인 이자 별표 사인 동기 별표 사인이에요.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누나가 유학 가서 바쁘면 저도 여기서 누나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할 거예요. 저도 내년에 고3이 되면 누나 못지않게 바빠질 테니까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별표 사인 성장 자극제 별표 사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나, 몽디의 핵심이 신뢰라고 했죠? 저는 누나를 100% 믿어요. 누나가 저한테 연락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도 저는 누나가 저를 잊은 게 아니라
누나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외로운 건 사실이겠지만 저는 그 외로움을 누나를 향한 기다림으로 채울 거예요. 서준은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나, 우리 관계는 미완의 계절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누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그 계절이 완벽한 여름이 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나는 오로지 누나 자신의 성공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지켜낼게요. 서준의 이 말은 설아에게 마치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그녀는 서준의 깊은 사랑과 믿음이 자신의 불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마워, 서준아. 내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난다. 설아는 서준에게 기대어 말했다. 너는 정말 최고의 남자친구야. 누나 저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래요. 서준은 설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확고해졌지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설아는 5월 졸업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학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했고 서준은 그런 설아를 그림자처럼 돕고 지지했다. 서준은 설아의 시험 시간표에 맞춰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시험이 끝나는 날에는 늘 설아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하는 연인인 동시에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료였다. 드디어 5월 중순, 설아의 졸업시험 마지막 날이었다. 설은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해방감과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3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학교 현관을 나섰을 때 서준이 서 있었다. 그는 교복 대신 깔끔한 사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설아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풍선을 들고 있었다. 누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누나는 정말 최고예요.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고마워, 서준아. 드디어 끝났어. 설아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는 잊고 놀아요. 제가 누나를 위해 특별한 졸업 파티를 준비했어요. 바로 출발할까요? 응, 좋지. 서준은 설아를 데리고 시내의 한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친구 은지와 몇몇 친한 후배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설아의 졸업과 합격을 축하해 주었다. 서준은 그 중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남자친구이자 이 모든 이벤트를 기획한 주인공이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준은 설아를 데리고 학교 근처의 높은 언덕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아래로는 그녀가 3년 동안 다녔던 학교와 도시의 불빛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누나 여기서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서준이 설아의 옆에 서서 물었다. 시원섭섭해. 내가 여기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싶고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 서준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누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나도 내 덕분에. 서준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렸다. 그것은 평소 서준이 늘 착용하고 다니던 작은 은빛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누나,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누나가 떠나 있는 동안 제 대신 누나를 지켜줄 거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이거 잡으면서 저 생각하세요. 서준은 설아에게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서준의 진심과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는 증표였다. 서준아, 정말 고마워. 나도 너 줄 거 있어. 설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어린 시절부터 늘 필통에 넣어 다니던 작고 예쁜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이거 내가 고3 될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미리 주는 선물이야. 이걸로 내 꿈을 향한 모든 것을 기록해줘. 그리고 내가 이거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두 사람은 언덕 위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올해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설아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이 한 달은 그들의 사랑을 장거리 연애라는 현실에 대비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터였다. 졸업 시험이 끝난 후 설아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이었다. 그녀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서준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 짧은 시간 동안 평생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매일 밤낮을 함께 보냈다. 그들의 데이트는 평범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동네의 작은 카페를 찾아다니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동시에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설아와 서준은 함께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 학기 중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탈이었다. 푸른 바다를 마주한 순간 설아는 오랫동안 짓눌렸던 모든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 와, 바다다. 설아가 크게 심호흡하며 말했다. 서준은 설아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 위를 걸었다. 누나 대학 합격한 후보니까 바다가 더 예쁘죠? 모든 걸 이뤄낸 누나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 설아는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해변을 걸었다. 설아는 서준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서준이 없었다면 그녀는 입시 기간의 고독과 좌절을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나 빛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서준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설아를 마주 보았다. 누나,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고3이 되고 누나가 유학을 가서 너무 바빠지더라도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기로 약속해요. 외로면 외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기로요. 혼자 참고 쌓아두면 농디는 무너지기 쉬우니까. 설아는 서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할게. 나도 너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서준이 설아의 목에 걸린 은빛 펜던트 목걸이를 살짝 만졌다. 혹시 누나가 유학 가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저한테 숨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누나를 너무 사랑해서 억지로 붙잡고 싶지 않아요. 누나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눈을 보내줄 수 있어요. 설아는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오로지 그녀의 행복만을 바라는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서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너는 몰라. 알아요, 누나.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저는 누나의 첫사랑일지는 몰라도 누나의 마지막 사랑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누나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는다면 제가 상처받더라도 누나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누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설아는 서준의 성숙하고 깊은 마음에 감동받아 서준을 껴안았다. 서준아, 고마워.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약속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너는 나에게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야.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고 나는 내가 준 만년필로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매일 기록할 거야. 우리는 꼭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서로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 그들의 약속은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설아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설아의 출국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아는 서준과 함께 짐을 정리하며 농디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소통이었다. 시차는 정확히 10시간. 설아가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할 때 서준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방 책상 앞에 붙여 놓은 세계 지도에 빨간색 펜으로 두 도시의 시차를 커다랗게 표시했다. 누나, 제가 루틴을 짰어요. 서준이 설아에게 계획표를 보여주었다. 누나가 아침 7시에 일어날 때, 한국 시간 저녁 9시, 제가 자기 전에 5분 동안 간단하게 하루 일과를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밤 10시에 잘 때, 한국 시간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누나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보낼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말이에요. 주말에는 누나 학업 부담이 적으니까 제가 한국 시간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누나 있는 곳 오후 3시, 2시간 동안 화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설아는 서준의 치밀하고 헌신적인 계획에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수면 시간과 생활 패턴을 설아에게 맞추고 있었다. 서준아,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누나. 제가 누나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고3이 된 후에는 누나도 바빠질 테니 그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죠. 그들은 함께 화상통화 앱을 테스트하고 서로의 스케줄을 공유하는 캘린더를 설정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설아는 서준의 곁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롱디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출국 D-3. 설아는 마지막으로 서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서준의 어머니는 설아를 위해 정성껏 한식을 차려주셨다. 서준의 어머니는 설아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설아 양, 서준이가 요새 밤마다 설아 양 덕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서준이에게는 설아 양이 정말 좋은 동기부여예요. 멀리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꿈 꼭 이루세요. 서준이는 엄마가 잘 지켜볼 테니 걱정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서준이에게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설아가 말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의 사랑은 엄마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껏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다만, 너무 힘들 때는 혼자 참지 말고 서로에게 털어놓는 솔직함은 꼭 잊지 말아요. 어머니는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저녁 식사 후, 서준은 설아를 데리고 동네를 산책했다. 그들이 매일 함께 탔던 택시 정류장, 함께 야자하던 도서관, 그리고 설아가 코피를 쏟았던 학교 화장실 앞 복도까지 모든 장소들이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택시 정류장 앞에 멈춰 섰을 때 서준이 설아를 벽 쪽으로 살짝 밀어붙였다. 누나,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어색함과 고민을 공유했었죠. 이제 이 택시 정류장은 저에게 이별이 아닌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서준은 설아의 만년필을 꺼내 설아에게 건넸다. 이 만년필로 누나가 유학 생활의 첫 페이지를 채워주세요. 힘들 때 저를 생각하고 행복할 때도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누나가 돌아오는 날을 매일매일 기록할 거예요. 설아는 서준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서준아, 사랑해.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저도 사랑해요, 누나. 매일매일 더 많이요. 서준은 설아에게 마지막 포옹을 했다.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출국 당일,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다. 설아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고 마지막으로 서준과 마주섰다. 서준은 슬픔을 애써 감추려는 듯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누나, 늦었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서준이 말했다. 응, 너도 이제 집에 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누나 비행기 뜨는 것까지 보고 갈 거예요. 저는 약속했잖아요. 눈을 끝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설아는 서준의 목에 걸린 자신의 만년필을 확인했다. 너도 약속해. 절대 울지 않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서준은 눈물을 꾹 참으며 설아에게 마지막 포옹을 했다. 몸 조심하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우리 통화 루틴 잊지 마. 설아가 말했다. 절대 잊지 않아요. 누나, 잘 가요. 저는 여기서 누나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게요. 설아는 서준의 품에서 떨어져 게이트로 향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설아에게 힘을 주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서준에게 손을 흔들고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가슴은 아팠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이별은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장거리 연애라는 새로운 차원의 시험대에 오르는 시작이라는 것을. 설아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떠나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남아있는 서준. 그녀는 서준이 준 목걸이를 꼭 쥐었다. 서준아, 우리 꼭 이겨내자. 나는 내가 준 힘으로 멋진 유학 생활을 할게. 그리고 너는 거기서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 줘. 우리의 미완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설아는 눈을 감고 서준과 함께했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준이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장거리 연애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들을 괴롭힐지라도 그들은 사랑과 신뢰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설은 새로운 나라에서 서준에게 매일매일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을 고대했다. 설아가 유학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흘렀다. 계절은 5번 바뀌었고 설아는 이제 익숙한 늦봄의 햇살 아래 낯선 캠퍼스를 걷고 있었다. 대학 생활은 그녀의 예상대로 매우 바쁘고 고독했다. 방대한 분량의 원서와 논문, 밤샘 토론,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과정은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서준이 있었다. 그들의 별표 쌓인 장거리 연애,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시프, LDR, 별표 쌓이는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10시간의 시차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은 그 시차를 극복하는 완벽한 루틴을 만들었다. 설아가 아침 식사를 시작할 때 현지 시간 아침 8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로 서준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서준은 잠들기 전 설아에게 그날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담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설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설아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현지 시간 밤 11시, 서준은 한국에서 새벽 1시에 일어나 있었다. 서준은 이 시간에 설아와 화상통화를 했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졌던 이 통화는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줄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희생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설아를 격려했다. 누나, 오늘 토론 발표 정말 잘했어요. 제가 누나 발표 자료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알아요? 제 과목보다 누나 과목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서준이 화상통화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준아,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못 버텼을 거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다시 힘이 난다. 설아는 화면 너머의 서준에게 손을 흔들었다. 서준 역시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설아는 서준의 만년필로 자신의 학업 계획을 기록하고 펜을 볼 때마다 서준의 고독한 노력을 상기하며 힘을 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가까운 동반자였다. 유학생활 6개월째 되던 겨울 방학, 설아는 잠시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학기 중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준은 설아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설아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누나, 저는 괜찮아요. 누나 여기서 보고 싶어 하다가 제가 고3 생활을 망치면 안 되죠. 저는 누나 자랑스러운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요. 누나, 거기서 푹 쉬고 다음 학기 준비 잘하세요. 하지만 설아는 서준이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 속에 오늘 누나랑 같이 먹던 떡볶이가 너무 생각난다. 누나랑 함께 갔던 바닷가 사진을 보면서 힘내고 있다와 같은 그리움이 묻어나는 말들을 자주 남겼다. 설아는 서준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녀는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식 매운 떡볶이와 비슷한 맛을 내는 소스를 구하고 서준이 좋아하는 한국 과자들, 그리고 그녀의 유학 생활이 담긴 포토 에세이를 담아 서준의 집으로 보냈다. 설아의 선물을 받은 날, 서준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누나, 이거 어떻게 다 준비했어요? 누나도 얼마나 바쁠 텐데. 제가 만든 떡볶이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누나.
저 이거 보고 힘내서 고3 생활 무사히 마칠게요. 서준이 보내온 통화 속에서 설아는 서준이 그녀의 포토 에세이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 그 속에는 설아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녀가 공부하는 도서관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혼자서라도 꿋꿋하게 캠퍼스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설아는 자신이 혼자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서준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는 별표 사인 정서적 공감대, 별표 사인 늘 형성하며 더욱 깊어졌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서준의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왔다. 설아는 학기 중이었지만 서준의 졸업식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서준은 그녀의 부담을 걱정했지만 설아의 의지는 확고했다. 서준아, 내가 내 졸업 시험 때 와서 응원해 줬잖아. 나는 내 졸업식에 가서 내가 열심히 달려온 고등학교 생활의 마무리를 축하해 줘야 해. 이건 당연한 거야. 나한테는 내 졸업식이 내 시험보다 더 중요해. 설아는 모든 학업 스케줄을 조정하고 어렵게 휴가를 얻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년 만에 한국 방문, 그리고 서준과의 재회였다. 인천국제공항. 설아는 게이트를 나오면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1년 동안 화상통화로만 보았던 서준을 현실에서 마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도착 홀로 나오자 저 멀리서 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1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 고3 생활을 무사히 마친 듬직한 모습이었다. 누나, 서준이 설아를 부르며 달려왔다. 설아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서준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1년 동안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담긴 뜨거운 포옹이었다. 서준아, 보고 싶었어. 설아가 서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누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누나 냄새가 그대로예요. 서준은 설아를 놓아주지 않았다. 잠시 후, 서준은 설아의 얼굴을 감싸 안고 깊이 입을 맞추었다. 1년 동안 쌓인 그리움을 단숨에 해소하는 듯한 달콤하고 긴 키스였다. 누나,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얼마나 누나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서준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내 졸업식에 꼭 오고 싶었어. 이제 드디어 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서준은 설아를 위해 미리 준비해 돈 따뜻한 차와 빵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캐리어를 끌고 설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두 사람은 1년 전 그들이 함께 앉았던 뒷좌석에 다시 나란히 앉았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서로의 진심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준의 졸업식 날, 설아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서준의 졸업식을 찾았다. 1년 전 자신이 떠날 때 서준이 보여주었던 그 환한 미소를 이제 설아가 서준에게 돌려줄 차례였다. 졸업식이 끝난 후 서준은 학사모를 던지고 설아에게 달려왔다. 그는 설아에게 큰 장미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누나, 이 꽃다발은 누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준이 말했다.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건데? 누나를 위해 1년 동안 고생한 제 가장 소중한 여자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서준이 웃으며 설아의 손을 잡았다. 설아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서준아. 그날 서준은 설아에게 자신의 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다. 그는 설아가 유학한 나라와 같은 국가에, 설아와는 다른 도시의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누나, 저도 드디어 누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1년 동안 누나 보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누나 거기서 외롭지 않도록 저도 그 나라에서 누나의 곁을 지켜줄 거예요. 설아는 서준의 합격 소식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장거리 연애가 곧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권, 같은 나라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설아는 서준이 입학하기 전까지 2주간 한국에 머물렀다. 이 2주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2주 후 설아는 다시 홀로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이별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슬픔은 있었지만 절망이나 불안은 없었다. 대신 몇 달 후 서준이 자신과 같은 나라에 올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이 가슴 가득 차 있었다. 설아는 비행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준이 선물해준 은빛 펜던트 목걸이를 만졌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서준이 선물해준 만년필이 있었다. 이제 이 만년필은 서준의 새로운 시작, 그의 대학 생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유학 생활 1년 3개월 후, 마침내 서준이 설아가 있는 나라로 왔다. 설아는 공항에서 서준을 맞이했다. 서준의 얼굴에는 1년 전의 슬픔 대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누나, 저 왔어요. 서준이 설아에게 달려와 안겼다. 어서와 서준아. 고생했어. 설아는 서준을 품에 안고 말했다. 그들은 공항을 나와 함께 택시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설아에게는 익숙했지만 서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풍경이었다. 설아는 서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서준아,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적응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이제는 내가 너한테 해줄 차례야. 고마워요, 누나. 이제 롱디 끝이다. 서준이 미소 지었다. 응, 이제 롱디 끝이야. 설아는 서준과 함께 새로운 도시로 향했다. 그들은 시차가 없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섰다. 그들의 미완의 계절은 더 이상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다. 서로의 헌신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다져진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벽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